안녕하세요, 옴니프라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꼭 좀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만들어볼 프라 모델은 아카데미사의 이제 M60A1입니다. 이 전차고요. 해병대 버전이고 증가 장갑 차량 버전입니다. 자, 이제 탱크 이야기 잠깐 하기 전에 아카데미 박스 아트 추억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제 개인적인 추억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부터 프라모델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아카데미사의 프라모델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아카데미사의 프라모델이 쌌기 때문에 많이 만들었었는데 소위 가조립이란 걸 많이 했었고 이제 학교 끝나게 되면은 맨날 이제 문방구 앞에 서서 프라모델 박스 구경하면서 이거 가지고 싶다, 저거 가지고 싶다, 저거는 꼭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아카데미사의 이제 프라모델 박스 아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버지가 이제 가끔씩 프라모델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아카데미사의 프라모델이었습니다. 타미야나 이런 일제권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아카데미사의 이제 프라모델을 많이 선물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어릴 적 추억이 생각이 많이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행복해지는 느낌도 들고 어린 시절 생각이 나서 기분도 좋고 그런 가슴 설레이는 그게 많아지는데 물론 이제 프라모델 박스 자체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도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가지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아무튼 프라모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탑 싸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자 이제 탱크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M60 이 전차가 1960년도에 이제 실전 배치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70년대 중반에 미국에다 이제 면허 생산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아쉽게 미국에서 거절을 하게 되고 대신에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K1 전차가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면허 생산을 하지 않고 K1을 개발했다는 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잘 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아무튼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색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 도색은 이제 1991년 걸프전 당시 미 해병대가 쓰던 버전 사막색으로 이제 도색을 하게 될 겁니다. 박스 아트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도색을 할 거예요. 위장물이 넣지 않고 단색으로 사막색으로 잘 보이실런지 안 보이실런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도색을 하게 될 거고요. 물론 웨더링도 도전을 할 겁니다. 이제 이거는 웨더링 연습해보라고 제 선배님께서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웨더링 연습 꼭 해볼 거고요. 자 이제 바로 조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M60 전체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더 조사해본 내용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TMI가 있는 건 이해해주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이야기인데요. 1960년대 중후반 북한이 59식 전차를 도입, 주포가 100mm였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M4 셔먼 전차였는데 주포가 76mm여서 상대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 참전 대가로 M48A1 전차를 들여오게 됐습니다. 1세대 전차로 분류되는 M47, M48, 2세대 M60으로 분류가 되는데 당시 서방 국가들은 2세대 전차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2세대는 105mm 포였는데 야간전 능력을 제한적으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던 소식이 70년도 초 북한이 T-62 전차를 도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4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 슈퍼셔먼 90mm포가 T-62 전차를 관통을 못 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M60 면허 생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48 전차를 2세대급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굴러다니는 게 신기하지만
소문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력이 높으면 바로 북한을 밀고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거절했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리고 그때 전차를 면허 생산하지 못해 핵 개발을 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의 얘기인지라. 아무튼 M60 면허 생산이 거절당하자 서독의 크라우스 마파이사와 신형 전차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합의서 서명 단계까지 갔으나 미국 측이 1975년 7월 이전에 ROK-IT 사업을 제안을 들고 나왔고, 결국 당시 미국 3세대 전차인 M1 에이브람스와 유사한 형태와 성능으로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5년 7월에 확정을 짓고 개발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6월달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비가 오락가락하니 몸도 적응을 못하겠고 차라리 아주 더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정도네요. 낮에는 더운 것 같긴 한데 여름은 좀 더워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더워야 계곡에서도 물놀이도 하고 하는데 말이죠. 이번에 제가 새로 장만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웨더링 펜슬이라고 해서 색연필처럼 칠하고 수채화 물감처럼 물로 여러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정말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냄새가 나지 않으니 정말 편합니다. 다른 유성 도료들이나 에나멜 신나를 쓰지 않아도 되니 냄새 걱정 없이 정말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부피가 적으니 보관하기도 너무 좋고, 하지만 아직 다양한 색상이 없다는 점과 메탈릭 계열색은 아직은 다른 도료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일단 냄새 걱정을 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녀석으로 웨더링 작업을 많이 할 것 같네요.
마지막 소감입니다. 이 전차를 만들면서 알았던 우리나라 전차 개발에 대한 역사를 조금이나마 알았다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비록 M605 면허 생산하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K1 전차를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럽네요. 이게 우리나라도 4.5세대인가요? 아무튼 전투기까지 생산하게 되었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네요. 저도 여러가지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프라모델을 만들 때는 좀 더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취미생활 되시길 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이만 안녕.